넷플릭스에서 이제 흑백 요리사 보면서 좀 저희 병원이 이제 오버랩되는 그 그래요? 요소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같은 재료로 이제 요리를 하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뭐 특색 있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누군가는 좀 식상하고 좀 이렇게 상투적인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병원에서 쓰는 약들이 사실 뭐 저희가 무슨 개발한 신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옆에 병원에도 있을 거고 다른 병원에도 있을 거고, 저희 위드임 암 선생 그 원장님들과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내과적인 치료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시기에 맛있는 치료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안녕하세요. 위드인병원입니다. 오늘은 위클리 암선생이라는 주제로 원장님들과 한 주간 환자분들의 치료 소식을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로 위드인병원을 고민 중이신 많은 암 환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료 사례를 원장님 한 분씩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들려주시죠. 네. 일단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 그 SNS 상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 저희 병원을 찾아주셨었거든요. 제가 원장님들께도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멀리 인천에서 좀 찾아와 주셨는데, 그분은 국립암센터에서 항암 치료 중이신 분이셨고, 3년 전에 이제 진단받고 수술 이후에 또 이제 전이가 발견이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항암 치료. 네. 세포독성 항암제와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 같이 진행 중이신 분이십니다. 연령대가 이제 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젊은 층에 좀 속하는 이제 환자분이셨고요. 그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모든 암 환자분들이 그렇겠지만은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사실 약을 이렇게 먹을 일이 저희가 별로 없잖아요. 만성 질환이 있지 않은 이상. 그렇죠. 이제 암 진단받고 나서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 먹어야 될 이제 약 개수가 엄청 많은데, 국립암센터도 환자들이 이제 워낙 많은 병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에 대한 약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의 어떤 뭐 중독성이나 내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부작용 약을 잘 복용 안 하시고 한 6일차까지는 계속 방에서 혼자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계셨던. 원장님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셨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처음 진료 보는 날이 이제 항암 들어가기 전날이었는데 자기 증상을 정말 잡을 수 있는 거냐, 이 부작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저희가 잘하고 있는 저희의 장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국립암센터에서보다는 저희가 증상들을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제가 진료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국립암센터보다는 그쵸. 훨씬 좀 넉넉할 거고, 그다음에 약을 똑같은 약이지만 어떻게 이제 쓰는지에 따라서 또 결과가 전혀 다르게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서 환자분께 그렇게 좀 장담을 드렸어요. 저희 병원 오시기 전보다는 오시고 나서가 훨씬 편해지실 거다. 이제 그분이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원장님이 그렇게 자신을 하실 때 솔직히 좀 안 믿었었다고. 과연 자기가 그 3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거쳐온 시간이 이게 잡힐 수 있는 거였다면 국립암센터에서 이미 잡아주지 않았을까. 이제 여기 와서 뭐가 특별히 달라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처음으로 항암 이틀째 푹 잤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항암 당일날 그다음에 아무 증상 없이 식사도 하실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오늘 출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연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출연 본인 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정말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자기처럼 이 위드인 병원에 나와서 정말로 그 치료가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을 좀 체험하면서 뭐 의료인으로서 가장 너무 보람된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홍보 요원이 되고 싶다고 저한테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것들도 막 얘기해 주고, 저는 뭐 저희 병원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그 치료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암 치료의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만 있다면은 참 좋겠다. 보통은 처음 항암 시작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하고 중간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기억에 남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분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셨던 게 메스꺼움, 그다음에 구토, 이제 1인 노태칸 때문에
한 3일차부터 설사. 시작되는 복통과 설사. 이제 그게 이제 주 증상이셨어요. 원장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 저도 비슷한 케이스의 환자, 뭐 이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셨던 분이지 제 얘기 이제 예, 이제 하셔야 괜찮겠죠?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억나는 환자분이 자궁경부암 환자분이시고 처음 진단 받으셨을 때부터 계속 제가 치료해왔고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하다가 재발해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5FU라는 약과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로 항암을 새로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그 약 쓰신 이후로부터 온갖 항암 부작용이 웬만한 게 다 나타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며칠 전에 쭉 오셔가지고 그렇군요. 이제 CT도 찍고 교수님 결과 들으러 갔는데 다 깨끗해졌다고 이제 항암 그만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고 오셨대요. 웃으면서 그 얘기 하시더니 또 제 앞에서 또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고 사실 부작용이나 이런 뒷수습은 요리병원에서 다 했던 거니까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막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잘 이겨내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이어서 뵙기로 했던 환자가 이번 주는 일주일 내로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치료가 또 유독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잘 또 이제 되셔야만 하고. 그렇죠. 저희가 뭐 신이 아니니까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뭐 현대 약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흑백 요리사 보면서 좀 저희 병원이 이제 오버랩되는 그 그래요? 요소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같은 재료로 이제 요리를 하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뭐 특색 있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누군가는 좀 식상하고 좀 이렇게 상투적인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병원에서 쓰는 약들이 사실 뭐 저희가 무슨 개발한 신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옆에 병원에도 있을 거고 다른 병원에도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떤 의사가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저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디임 암 선생 그 원장님들과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내과적인 치료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시기에 맛있는 치료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은 어떤 환자분이 기억이 나시는지? 저는 안 그래도 얘기해야겠다 생각한 환자분이 앞서 이제 두 분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제 한 분은 부작용을 잘 관리해서 또 이제 기억에 남았던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최근에 항암의 효과가 정말 극적으로 좋아서 더 기억에 남는 분이었다면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제 둘 다였던 것 같아요. 그 이분은 이제 췌장암 진단이셨는데 그때 이제 췌장암과 이제 간 쪽에 이 결절같이 보이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간전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제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췌장암의 항암은 폴피리녹스라고 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따르는 항암이고 해보니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항암하면서 이거는 관리를 안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병원 오셨고 부작용 관리 열심히 해드리고 하니까 이분도 확실히 그 전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천지 차이다. 이 정도면은 잘 감당하면서 한 번 한 번은 이겨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케어해드리면서 그 항암의 과정을 함께 했던 분인데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중간에 CT 찍어서 중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간 쪽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결절같이 보였던 간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전이가 아니라 염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이인데 항암이 반응이 좋으면서 사라져가는 거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간 쪽이 깨끗하게 더 안 보여지는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췌장암의 부분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라서 수술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항암이라고 앞부분은 생각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수술 후 항암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 4번 중에 3번째까지를 지금 하고 마지막 1번을 남겨둔 상황이에요. 이제 그것까지 잘 마치고 이후 검사까지 잘 나오면은 한동안의 그 긴 치료에서 이제 좀 해방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곧 다가오실 거라서 이제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분 암 표지자 검사는 초반에 증가가 돼 있는 케이스였나요? 그분 처음에 증가가 돼 있었고요. 네. 항암을 하면서는 점차 떨어져서 안정화되었고 어느 시점에서는 수술 전부터도 네. 그 암 표시자 검사가 정상 수치로까지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네. 수술하고 현재는 굉장히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상황이십니다. 정상 범위 안에서 네. 잘 유지가 되고 있군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수술이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계획이 없다가 치료 효과가 너무 좋아서 계획을 하게 된 처음에는 사기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네. 단전이가 있는 사기라고 판단을 했고 중간에 이제 경과를 보니까 이게 사기가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고 결정이 번복이 된 상황이었어요. 네. 사실 CT 검사가 그렇게 막 그 예민한 검사는 또 아니잖아요. 단면을 저희가 측정하는 검사인데 거기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헷갈리는 이제 그런 병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번복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이제 환자분들이 사기면은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못하는 기수잖아요. 근데 이제 몇몇 상황에 따라서 몇몇 질병에 따라서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들으면은 계획에 없던 수술을 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기임에도 이제 항암 치료를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인 환자분들도 일부는 이제 치료 효과가 좋으면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치료 사례 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환자 저 치료 사례를 저희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진료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